이게 웬일입니까? 상승할 뻔했었다가 팍 주저앉아버린 비트코인. 다시 한번 안타깝게도 투자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력의 강력한 한방에 무너지는 개미 투자자들. 이래서 선물 거래가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한편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 그 와중에 금 같은 경우는 강하게 가격이 내리꽂고 있습니다. 금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많은 하락이죠. 1900달러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있는 금. 미국의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금을 모으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라면은 금을 모으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6,238달러, 이더리움은 1,596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준비한 정보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셧다운에 대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원 지도부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11월 중순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에 6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진입하게 되면은 모든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 와중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로는 돈이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론 폴의 아들이죠. 랜드 폴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CR이라도 먹힐 것인가?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고위직 관계자는 최근에 600만 달러 상당의 고급 호화저택을 사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해당 트윗을 제가 지금 못 찾겠습니다. 과연 어디서 돈들이 나가지고 이 대통령 및 고위직들이 고급 시계 등등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것인지. 자, 그 다음으로 미국의 모기지 금리 상승. 30년 고정금리가 7.31%에서 7.41%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용점수가 만빵일 때, 완벽할 때 이 정도 비율로 모기지를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신용점수가 완벽하지가 않다라면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매파 의원 닐 캐시카리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이 60%다. 그리고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들이 관찰하는, 연준이 관찰하는 탄력적인 미국의 경제 활동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경제가 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올해 안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될 것인가? 다음 FOMC 미팅 같은 경우는 11월에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흑인들에 의해서 털린 것인데요. 애플 스토어 및 술집 등등에서 이 괴한들, 흑인들이 침입하면서 물건을 쓸어가는 장면들이 또 미국 전역에 공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한 가지가 있죠. 애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도난 제품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락을 걸어놨습니다. 자, 그러자 위용위용거리면서 애플 핸드폰, 아이폰 15 등등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자 이를 또 다 갖다 버리고 있죠. 이러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는 몇 명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압적으로다가 체포를 한다면서 조지 플로이드 때가 생각난다. 핸드폰으로 찍어라 라고 하면서 일제히 핸드폰을 꺼내들고 이 체포 장면을 찍는 그런 귀괴한 모습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연준이 말하는 탄력적인 경제 활동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약탈 등 도난 문제 때문에 더욱더 많은 월마트와 타겟 등이 이러한 대도시 등등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게리 겐슬러가 미국의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특히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의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요. 탐 에머 의원, 워렌 데이비슨, 그리고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까지 한데 모여가지고 다구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힘을 한데 모아가지고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업계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사업 및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 그리고 워렌 데이비스 의원 같은 경우는 게리 겐슬러한테 대놓고 지금 당신이 위원장인 SEC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게리 겐슬러 네 자체가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SEC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게리 겐슬러를 사임시키고 SEC를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받아치는 게리 겐슬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권성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법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여전히 모든 암호화폐들은 증권이며 증권법의 관할 아래 놓여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사에 보시면은 SEC 위원장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하원 금융위원장이 따지듯이 묻자 마지못해 증권이 아니다. 그러자 하원 금융위원장이 그러면은 상품이겠네, 상품이지라고 하자 얼버무리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잠깐 보시죠. You've made comments on this. You believe Bitcoin is not a security. Is that true? Well, I think the staff of the SEC have also, and the prior Well, chair. I'm just asking you this question, and this is not a gotcha. I thought there's going to be an easy softball into harder questions. Do you think Bitcoin is a security? No, I think I've said this in the past that I think that it I'm doesn't asking meet you the to Howey answer my test. question now. This is not supposed to be hard. I know, I said it Just does answer- not meet the Howey test, which is the Okay. law of the land about being an So investment it doesn't meet the contract Howey and test. security. So therefore, it's a commodity. Is that fair? I would say it's not a security, and then the test is otherwise for other Okay. laws. 즉 비트코인이 상품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죠. 진짜 질문하는 사람 열받게 하려고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게리 겐슬러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야, 이 양반도 이거 굉장한 도끼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된다.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결정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다른 위원들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한마디로 다른 위원들도 ETF 승인에 찬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어제 추가적인 소식에서 전해드렸다시피 SEC 같은 경우는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그러니까 관련된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죠. 그래서 다른 ETF들도 미뤄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미국의 하원 금융위원장이 게리 겐슬러에게 샘 뱅크만과 FTX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지금 내가 예전부터 너랑 FTX와 샘 뱅크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니들이 미팅 때 나눴었던 대화 등등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부를 하고 있어. 관련된 비공개 자료를 요청하고 7달째 기다리고 있지만은 아직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계속 깝치면은 SEC 위원장 사상 최초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게리 겐슬러가 여기에 응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당연히 생각하면 열받는 부분인데 항상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는 샘 뱅크만과 FTX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라는 것. 정말로 위선적이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고래는 축적에서 분배로 전환, 즉 비트코인을 팔아 제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크립토 슬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고래들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진 고래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아래서 사가지고 가격이 좀 오르자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도 이야기하기를 한 고래가 지난 5일 동안 비트 2만 개를 시장에 던졌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야, 이 고래들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상어랑 개미들이 지금 좀 받아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가중되게 된다라면은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더 빠지게 될 수밖에는 없겠죠. 크립토 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가짜 하락 26,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분석가 로만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의견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어제 저녁에 나왔었던 상승은 가짜 상승이었으며 결국 25,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부터 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벤자민 코엔 분석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최근 나왔었던 상승 같은 경우는 데드크로스에 대한 반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서는 체인링크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코인베이스에서 CCIP를 도입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체인링크 정말 길고도 길었었던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왔는데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지 말고 만약에 조정 주면은 나는 그때 들어갈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중요 저항을 뚫고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겠죠. 비트코인이 좀만 더 받쳐준다라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 힘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는 많은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혼자 52주 신고가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RSI 역시 강세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다. 지금 보이는 저항으로는 1615에서 1650달러 사이, 과매도 영역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린다면 1350달러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분석이 나왔었고, 다음은 업비트가 엔진 코인을 상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화마켓에서는 상폐,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유의 종목 해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엔진 코인의 이피니티 통합 그리고 이에 따르는 유통량 문제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억의 엔진 코인. 자, 그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국내 소식 중에 훈훈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묶여있던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122억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환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소식. 정말 다행이죠. 지금 현재 환급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숫자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506명. 보이스피싱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을 줄이야. 여기에다가 암호화폐 투자 관련해가지고 사기당한 사람들 숫자까지 더하게 된다면 그 규모가 더욱더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겠죠. 언젠가는 한국에서 이런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기를 또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지원해주기, 광고 봐주기,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채널을 도와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